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중요한 분을 모시고 이례적으로 너라티브 스튜디오에서 대담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회계사이십니다. 최완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따 짧게 자기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겠지만 제가 모두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함은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을 굴러가기에는 두 개의 큰 수레바퀴인데 그 중에 하나인 시장경제를 정말 제대로 파수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런 시민단체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새 삼성전자를 해체시키고 그래서 그걸 국유화하려고 하는 음모가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제 얘기 맞죠? 예. 네, 저서 말씀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민주당 애들이 지금 꾸미고 있는 음모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우는 그 법안이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박용진 의원을 통해서 발의된 상황인데 이게 보험업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격상 이걸 삼성생명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행의 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현행 규정을 고치자. 그래서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내의 지분을 아주 뚝 떨어뜨리게 하자는 게 쟤네들의 음모인데 왜 이게 삼성을 국유화하려고 하는 음모인지 이런 얘기를 오늘 30분 동안 최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짧게 아주 편안하게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를 맡게 된 과정을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아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런 이제 사회주의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죠. 예. 여기에서 이 법을 통해서 이 시장 경제를 흔드는 그런 부분이 이 삼성생명법 외에 아주 다수 발의가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민연금법 비롯해서 사모펀드법 관련한 거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좀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심지어 사모펀드법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펀드와도 연관돼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조치를 좀 취해야 돼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법적으로 전부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자유시장경제 포럼을 통해서 이 단체를 통해서 그럼요 진행하고 있고 헌법소원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좀 그러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우리 너라TV 독자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의도 국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은 법률 쿠데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경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을 그런데 기대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오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모셔가지고 오늘 방송만 잘하시면 자주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민주당 애들은 정상적인 온건 개혁 정당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걔네들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형제당이라고 봐도 전혀 어폐가 없는 그런 불구죽죽한 당입니다. 쟤네들이 원하는 건 입법을 통한 좌익혁명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삼성생명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생명법의 윤곽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뭔지 왜 이게 걱정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왜 조선일보를 포함한 조중동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도 얘기해 주세요. 한 나라를 공산화하는 데에는 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그 영토 전쟁이고요.
이게 이제 보통 그 우리 입장에서는 NL 계열의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PD 계열인데 이게 민중민주주의 계열인데요. 나라를 고스란히 놔둔 상태에서 좌파가 집권을 하면서 대기업을 국유화해서 나라의 생산 수단을 장악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공선화 방법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PD 계열인데 예, 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윤곽과 실체를 계속적으로 밝히고 싶어요. 네. 이건 중국과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제 쪽에서 지금 이 사회주의 혁명과 같은 이 법률을 통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사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 못지않게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사파가 목표로 하고 접근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다른 모든 주사파들의 그 행위는 다 일시적으로 끝나버려요. 오케이.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NL 계열의 접근 방법으로 나라를 공산화로 이득이 하려고 하는 음모 집단이 있고 PD 계열이 있는데 그러면 삼성생명법을 통해 가지고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해 가지고 삼성전자를 결국 국유화하겠다고 하는 건 PD 계열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NL 계열도 물론 이제 북한과 저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다 집중하게 돼 있어요. 좋습니다. 자, 예,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 삼성생명법의 윤곽이 뭔지, 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이재용 씨 이제 예. 특수관계 지분 다 포함해 가지고요. 예. 지분이 21.2%입니다. 21.1%. 21.2%. 21.1%. 예, 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10%입니다. 예. 그리고 블랙락 펀드라고 이게 한 5%인데요. 이 블랙락 펀드도 좀 친중 자금 같아요. 친중 펀드도. 자, 그러면은 이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재용 씨 그 저 이제 계열사 중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게 한 8.5% 되는데요. 여기에서 삼성화재까지 포함해서 네. 7%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삼성 그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네. 이제 14%가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은 이제 저쪽 연금하고 블랙락 펀드 합치면 1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재용 씨 단독 지배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으로 이제 그 삼성 지배 구조는 해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해체되는 겁니다. 오케이. 왜냐하면은 경영자를 선정할 때도 이제는 양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야, 이해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드디어 14% 지분만 가지고 있는 삼성은 지배주주에서 위치를 상실해 버리고 상실하고 국민연금하고 블랙락 펀드한테 삼성전자 항상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자, 동의를 얻다가 이제 경영자가 한번 바뀌면은요 이제 증자가 들어옵니다. 네. 증자가 들어오면은 이재용 씨는 그 따라갈 돈이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저쪽 블랙락 펀드나 저쪽은 돈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드릴게요. 그 2020년 11월인가요? 저기 김상곤 씨가 그 교육부 장관 하다가 교원공제기금 이사장으로 갔어요. 예. 11월달에 갔는데 가자마자 그 선언을 해요. 이제 교원공제기금 가지고도 좀 M&A를 해가지고 기금을 늘리겠다. 예.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저 주식을 사겠다는 얘기인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합류하게 되면은 뭐 그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야, 좋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삼성생명법을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 그 친구 이름이 박용진입니다. 박용진하고 이용우. 자, 이 박용진인데 박용진의 입을 빌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왜 당신 싸가지 없이 이런 법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삼성전자를 국유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법이야말로 투명 경영을 위한 기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박용진이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우리 최 선생님이 오버하는 겁니까? 그 저는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단정적으로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양두구육이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면서 양고기라고 속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입법 활동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운동권의 마인드,
지가 80년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반기업 반재벌의 정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음모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박용진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그 근거는 뭐예요?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시켜야 돼요. 예. 제가 조금 이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장하성 씨가 쓴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장하성. 예. 그 책에 경제 민주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장하성 씨가 말하는 경제 민주화는 그 재벌 해체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재벌 해체를 그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서 중요한 방법론으로 그 기업들로 하여금 이제 대기업의 하나의 꼼수로라고 말하면서 그 잉여금을 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하더라. 이것을 막아라. 이건 꼼수다. 이건 다 배당을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삼성생명법으로 구체화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 여기서 한 19조를가 이제 그 평가 차익인데 이걸 처분을 해가지고 배당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부 유보금이 없으니까 재투자할 때 증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장하성 씨의 한국자본주의 책에 이미 다 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들. 최 선생님 얘기를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장하성이가 한국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친구 책에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그 목표는 재벌 해체였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잉여금 재투자를 못하게 하고 하자는 건데 그런 꼼수 아닌 꼼수, 지가 꼼수라고 얘기했던 걸 박용진이가 지금 입법 발의를 한 게 바로 삼성생명법이다. 이 얘기입니까? 그 일환도 있죠. 있죠.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케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들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시행령을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당 부분을 중요한 요소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이제 국민연금이 배당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으로 많은 것들이 압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고 일단에는 이 배당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삼성생명법이 이제는 이게 그 통과가 되면은 박용진 의원의 뜻대로 통과가 되면 아마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건데 그대로 통과가 되면은 일단 이 그 지배 구조가 지금 와해가 되는 것이고 뭐 삼성은 이제 그 이재용 씨하고 국민연금하고 국가죠. 국민연금은 국가하고 블랙락 펀드하고 법률적으로는 이 3자 운영 체제가 되는 거예요. 기업 해체죠. 재벌 해체죠. 그렇죠. 그게 경제 민주화죠. 좌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하성이가 한국자본주의에서 얘기했던 거는 386 운동권의 공통된 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장하성이라고 하는 헛똑똑이 경제학자가 자기 책에다 이걸 집어넣은 거고 박용진이는 그걸 지금 구체화해서 입법 발의하고 있다. 다 그리가고 있습니다. 다 그래가고 있다. 예, 김경수 씨도 그리가고 있고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씨 대통령 할 때 장하성 씨가 정책실장 하면서 국민연금 스튜디오코도 만들었고 후임으로 김상조 씨가 또 뭐 아까 제가 얘기한 시행령 고쳐가지고 국민연금의 배당 문제까지 지금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 쿠데타고 입법을 통한 좌익혁명의 꿈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국민의힘당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최 선생님을 모셔서 포럼을 갖고 공청회를 갖든지 해가지고 여론을 일으켜야 되는데 겨우 말씀이 죄송하지만 유튜브 방송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실 만한 사안치고는 이게 너무 크잖아요. 너무 커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재판단? 저기 이게 정말 이 정도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좌익들의 음모가 삼성생명법으로 표출되고 있다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나라가 조용하냐 이거죠. 이것은 실제로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 제가 정도의 지금 문제입니다. 오버한 거 아니죠? 오버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맨날 이 뒤에도 나오지만 주사파 척결 이재명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외치지만 정말 중요한 업무는 국회에서 좌익놈들이 민주당 애들이 지금 꾸미고 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근데 왜 국힘당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박용진 의원이 그 여기에 대한 논리 전개를 하는데 네. 너무 허술해요. 너무 허술해서 이러한 부분이 논리 자체만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이 돼도 네. 이 박용진 의원의 얘기는 전혀 지금 이치해받지 않다는 그러니까 것을 그 사례를 알리라고 그 봅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적절히 설명해 주세요. 예. 왜 박용진이 얘기가 허구인가 하는 걸 설명해 주세요.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보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 계약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총 자산 재산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총 자산의 그 3% 정도만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3%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산의 종류를 좀 사실은 좀 알아야 되는데 예. 이 자산에는 유동 자산이 있어요. 좀 어렵더라도 조금만 들으시면 돼요. 예. 유동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오케이. 유동 자산. 예를 들어서 뭐 예금도 있고 그렇겠죠. 또 뭐 유상 매출금도 있고 예. 재고 자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 자산이에요. 자, 그런데 비유동 자산이 있어요. 오케이.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토지, 부동산. 건물, 토지, 부동산, 건물, 토지, 건물, 그리고 투자 주식도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특허권 네. 이런 것은 비유동 자산이에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동 자산은 대체적으로 회사의 고유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고유 목적과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해요. 네. 장기 보유를 하게 되는데 이 비유동 자산하고 유동 자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네. 비유동 자산은 인플레를 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인플레를 타요. 예. 그래서 10% 인플레만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그렇죠. 24년 후면은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자산의 고유 목적은 전혀 변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예. 예를 들어서 사옥이 있다. 이제 사무실이죠. 토지 건물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10배가 됐지만 이 용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이해했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목적에 있는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을 때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계속 보유를 하되 자본 계정에 얹히게끔 돼 있어요. 네. 단기 이익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죠? 그런데 지금 박용진 씨 주장은 지금 보면은요 토지 건물하고 똑같아요. 이 투자 주식도 이 삼성생명이 세워진 지가 지금 67년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10배가 지금 올라간 거예요. 토지 건물도 10배가 올라갔고 투자 주식도 10배가 올라갔어요. 지금 3% 샀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평가를 하면은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계정을 이용해서 유보시켜 놓게 돼 있습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투자 주식도 평가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유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이게 기업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 박용진 씨 주장은 평가 증된 부분에 대해서 처분해 가지고 배당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 본질이 똑같은데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걸 배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특허권을 처분하면은요 사업 자체가 날아가요. 관계회사 주식도 이렇게 처음 취득할 때 3% 정도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놨어요. 지배구조를. 이게 본질적인 목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허용된 사항이었어요. 이렇게 허용된 상황.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10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9조 정도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익의 기준에서는 고스란히 이쪽에 그 자본 계정으로 올려가지고 미처분된 것이니까 미실현된 것이니까 가지고 가게끔 이 기업이익의 기준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이익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박용진 씨는 이 기업이익의 기준을 이용해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설명을 어렵게 하셨는데 저는 이해했어요. 독자분들도 이해한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박용진의 목적은 어떻게든 지금 보험업법의 법률 문제를 장난을 쳐가지고 삼성 지배 구조를 홈으로 때리겠다는데 목적을 두고서 오만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쉽게 그렇죠, 이해하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삼성생명을 포함해서 삼성전자 애들은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 걔네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날 잡아 잡수하고서 자기들은 박용진이가 도마 위에 올리면 그 안에서 바보가 되겠다라고 지금 이 떡심 풀려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정치권에 필요하면 여론을 일으켜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궁금합니다. 왜 최완현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단기 필마로 나서가지고 흥분을 하는지를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설명해 주세요. 이 법안이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게 발의가 돼 있었어요. 이게 발의된 지가 오래돼 있습니다. 그때는 뭐 너무 이렇게 무섭게 쥐잡듯이 했죠. 무서워서 뭐 꼼짝을 못했어요. 뭐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정경련도 가보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뭐 그 당시에는 뭐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니까 뭐 저 입도 뻥끗 못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올해 나름대로 저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이제 읽었는데 나름대로 대안을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여기 삼성에서도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나온 대안은 뭐였냐면은 이 기업의 기준 본질 그대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에다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기준의 취지가 이건데 기업의 기준 따라 회계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의도 말하자면 기업의 기준이 바뀌니까 박용진 얘기는 기업의 기준이 시가평가로 바뀌니까 이제 시가평가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 이제 쭉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업의 기준의 본질은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처분할 수 없고 이거 처분하면 바로 지금 기업의 기준 위배에 걸립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거 처분할 수 없어요. 이거 처분을 하려면 주총을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고유 목적 자산을 그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이 기업의 기준에서는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뭐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리고 이 내용이 12월 23일자로 나왔습니다. 그 계속 보기로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그렇게 일단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처분할 길이 없어요. 기업의 기준 따라서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지만 국회 애들이 이게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놈들인데 걔네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재밌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으면. 왜냐하면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기업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처분 못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장기 보유 목적 자산은 이 그 회사의 고유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놔두면은 그 이제 뭐 한 15년이면 10배가 되는데 10배가 되는데 이것을 그 평가한 부분, 평가증 부분이잖아요. 평가익 부분이에요. 그러나 미실이네요. 이것을 처분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 모든 고유 목적 자산은 성질이 똑같아요. 고유 목적, 보유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사무실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고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이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 투자 주식도 그와 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삼성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쪽 삼성전자가 뭐 6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이 10배로 올라갔는데 그 전에 취득할 때 이것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평가 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처분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 그 본질 자체를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들의 그런 입장은 쟤네들이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움직임 아닙니까? 작은 움직임인데요. 예. 이 부분은요. 그 이제 소급 입법을 통한 예. 재산권 침해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삼성전자 총 시가총액이 전번에 8만 원 할 때 한 480조 됐습니다. 예. 8만 원 할 때 지금 한 5만 8천 원 되는 것 같은데 21%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 100조 정도가 됩니다. 100조 정도.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이러한 소급 입법적 행위를 가지고 이 그 지배 구조를 흔들면 경영권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한 50% 봅니다. 예. 50%. 그러면 50조 정도의 손해가 입혀진 거예요. 자, 그런데 헌법 126조에서는 국가는 사형 기업의 경영을 통제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예. 입법을 통해서 지금 통제가 들어왔죠. 예. 그러나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죠. 예. 그럴 경우 이것은 손해배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조 정도를 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입법 발의하신 분들 한 10명 정도 뭐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분들한테는 이거 만약 이것이 이대로 되면은요. 그 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네.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니까 소급 입법이잖아요. 예. 뭐 그 계속 60년 동안 그 장기 보유 자산은 취득 가액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벌써 이게 30분이 다 돼서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는 됐을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결국은 삼성을 해체하겠다는 거고 그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인 삼성전자를 갖다 국영화하겠다고 하는 거대한 음모가 말도 아닌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쟤네들 장난입니다. 여기를 위한 견제가 들어와야 되고 여론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방송 전에 그 얘기를 여쭤본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 최완현 선생님한테는 삼성이 이런 로비 이런 여론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나선 겁니까? 그 궁금해요 사실은. 예,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언제 뭐 이건 장을 달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40% 가깝습니다. 한 37% 나옵니다. 30% 40% 가깝습니다. 그 매출로만 따지면 한 17% 나오는데 파생 효과를 따지면 한 37%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현재 이 4대 기업이 떠받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주주가 가져가는 것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극히 일부겠죠. 극히 극히 일부일 거예요. 저 0. 몇 프로예요. 그럴 겁니다. 여기에서 이 전부 이제 그 한 기업의 매출액의 한 99%는요. 전부 근로자하고 하청사로 다 갑니다. 전부 근로자에게 가요. 그리고 이게 또 나라에서는 낙수 효과라고 해서 다른 모든 소비를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결국 대한민국이 저 재벌 경제, 대기업 경제인데 재벌들, 대기업주들 배만 불린다고 하는 얘기가 허구라는 얘기죠. 허구예요. 허구죠. 제가 언제 숫자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허구예요, 허구. 오케이. 예, 저도 예. 그러리라고 믿어. 그 사람들은 하루 10끼 먹습니까? 우리 배보다 100배 더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똑같아요. 거예요. 부를 예. 창출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재용의 대변인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예. 오케이. 사람들이 근데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재벌 애들은 무슨 엄청나게 뭐 자기들이 따로 챙기는 게 있는 줄 아는데 다 맞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고 반 대기업 반 재벌 정서에서 만들어진 허구입니다. 허구. 제가 그것을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숫자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우리나라의 이 4대 기업이요. 물론 이제 그 전제에 따라서 네. 그 어떤 걸 주요 GDP로 구분할 것이냐 이런 전제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37% 기여를 합니다. 매출액이 17%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17%가 이제 그 매출액인데 네. 이 17% 매출액이란 얘기는 이게 부가가치란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모든 그 하청사들의 부가가치가 다 이리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소비하는 게 그 파생 효과거든요. 좋아요. 그게 한 20%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7%인데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삼성을 해체하고 국유화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박용진이가 입법 발의한 게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 것이고 내년에 어떻게 쟁점으로 될 건지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삼성이 어떻게 대응해서 잘 끝날 건지를 마무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2023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 예. 이제 페널티가 들어가는 것은 2023년도가 끝나고부터입니다. 예. 2023년도가 끝나면은 예. 이제 의결권 제한이 들어오고요. 예. 그러면 그 시점으로 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이죠. 예. 그 지배적인 경영권을. 그러면 아마 이 삼성에서는 이거 바로 소송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0조입니다. 50조. 예. 이제 지금 이거 입법 발의하시는 분들 이거 잘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입법 발의한 친구들 완전히 거덜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걸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걸면은 이거 함부로 이렇게 행동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페널티를 1%씩만 매겨도요. 예. 그 19조니까 예. 1%씩만 매겨도 해마다 삼성생명에서 물어내야 되는 페널티가 한 1,900억 됩니다. 1,900억.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헌법을 파괴하면서 입법 발의를 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은 입법 발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예. 소송을 걸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가능할까요? 이것은요 그 기업의 기준만 제대로 이렇게 설명이 돼도 할 수 없어요. 박용진 저는 지금 이 구경하고 싶어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네. 계속 보유하라고 지금 답변이 나왔어요 이번에. 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질을 해치고 예. 지금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오늘 회계사 최완현 선생님 모시고 자유시장 경제포럼 대표를 모시고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확인한 거는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신 것도 있고 다 아신 것도 있겠지만 핵심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80년대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꿈이 재벌 해체 형태로 진행이 주고 있고 박영진이가 여의도에서 지금도 장난을 치고 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주사파들에 의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오늘 인터뷰 대담은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좀 여기서 제 얘기 중에서 미진한 게 있고 아까 얘기 중에 못한 게 있으면 지금 1분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박용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삼성생명의 보험 가입자 돈으로 이 주식을 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보니까 예. 이 자기 자본이 34조입니다. 오. 그리고 투자 주식이 9조예요. 네. 그리고 다른 부동산 이런 거 했을 때 한 8조 됩니다. 자 그러면은 34조 가지고 17조를 이쪽으로 썼어요. 투자 주식 9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네. 자기 자본으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 포트폴리오 보면은 예. 그거 하나가 틀려 있고 네. 이게 지금 박용진 의원의 주요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거 분석을 해보면은 자기 자본이 34조예요. 그리고 투자 주식이 9조예요. 오케이. 뭐 충분히 이 안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의 돈을 이용해서 샀다 이 표현은 쓰면 안 돼요. 박용진 씨는. 그것도 잘못된 거란 예, 말이죠. 이게 지금 박용진 의원이 하고 있는 주요 주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예. 다른 금융기관은 다 시가평가인데 왜 보험사만 취득원가 평가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장기 보유 자산으로 계상된 투자유가증권은 원가평가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 정상적인 회계처리예요. 꼼수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것도 취소를 해야 됩니다. 예. 삼성생명도 단기 보유 목적의 자산도 있고요. 네. 투자 주식도 있고 네. 장기 보유도 있어요. 네. 그러나 장기 보유는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원가 평가하게끔 돼 있었고 그동안 기준이 그리고 단기 보유 목적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시가평가하고 있다. 오케이. 그것도 이제는 그 논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예. 주요 논리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배당을 한다는 것은요 기업의 기준에서 허용이 돼야 돼요. 그러나 배당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미실현 이익이에요. 미실현 이익이고 고유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이 법 규정이에요. 이것은 위헌이라는 거예요. 이건 소송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네네. 예. 좋습니다. 오늘 대담이 앞으로 진행될 지속적으로 최완우 선생님 모시고 시장 경제 문제를 환기시켜주는 이 대담 시리즈의 첫 번째입니다. 큰 윤곽을 여러분이 대충은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주사파 놈들이 이미 문재인 이재명만 문제가 아니고 여의도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호시탐탐한 노리고 있고 그게 입법 투쟁을 통해서 진행 중이다는 걸 여러분이 일단 인지를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흥분해서 그런데 큰 윤곽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자, 다음에는 다음번 방송에서는 최완우 선생님을 모시고 국민연금 의결권이 왜 문제인가를 별도로 짚어보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진하면 미진한 대로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에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시겠고 지금 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다 그러면 또 얘기를 하세요. 예,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